안녕하십니까. 미국 LA 산책 알렉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더 좋은 영상 만들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국 LA 산책 알렉스입니다. 세계 1위 한국인 IQ 평균 106으로부터 생각해 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일주일에 150만 명씩 증가하고 있고 하루 사망자가 3,000명을 넘어서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최악으로 치달으며 암흑의 겨울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12월 말이 되면 제가 예측했던 감염자 2천만 명을 훨씬 넘어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망자도 50만 명에 이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생스기빙데이 연휴로 인한 감염에 대한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 또한 매우 많은 모임들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인들의 습성 중에 한 가지는 처음 나온 물건은 누군가에 의해서 검증되기 전에는 선뜻 구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예가 자동차인데요. 신모델은 보통 전년도 여름부터 판매를 시작하는데 미국인들은 그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나야 본격적으로 구매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마찬가지로 백신의 안전성에 대해서 미국 국민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오바마, 부시, 클린턴 전 대통령들이 먼저 맞겠다고 나섰습니다. 부작용이 없다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그분들은 그런 것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진정으로 미국 국민을 사랑하고 진정한 미국인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미국 FDA와 앤서니 파우치 미국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말이죠. 트럼프 자신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과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리들까지 수없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어도 트럼프는 백신을 자신이 먼저 맞겠다고 선언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뿐만이 아니라 앤서니 파우치를 트럼프 지지자들은 해고하라고 괴성을 질렀습니다. 트럼프는 두고 보자며 해고를 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비췄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별거 아니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코로나19의 감염자와 사망자가 매우 심각하게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해고했다면, 만일 트럼프가 그를 해고했다면 그 후의 혼란과 비난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부분이 그가 유세장에서 지지자들이 앤서니 파우치의 해임 요구 괴성에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는 최소한 코로나19로 인한 셧다운을 명령했던 지난 3월 15일경부터 선거에 패배할 것이라는 것을 감지하고 있었고 패배에 대한 대비를 해온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겉으로는 코로나19가 곧 끝날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그는 이미 2020년 1월 이전에 코로나19로 인하여 내년 2021년 3월까지 미국에서 최대 250만 명의 사망자가 나올 수도 있다는 연구 보고서를 머릿속에 기억해 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하면서 미국 대통령으로 연임할 수 있을 것인가를 매우 심도 깊게 연구해 온 것입니다. 그러다가 트럼프가 부정선거 투쟁으로 올인하기 시작한 것은 선거 참모 음모론자인 로저 스톤을 지난 7월 10일 전격적으로 사면하면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는 트럼프의 재선을 위해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미국에서 선거 음모론자로 매우 유명하고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온 인물입니다. 2020년 10월 22일 도널드 트럼프는 40대의 젊은 여성이자 보수우파 성향의 에이미 코니 베럿을 연방 대법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방 대법원 판사를 보수우파 사상을 가진 판사들의 비율을 6대 3으로 만들었습니다. 계획대로 자신에게 안전하고 유리하도록 맞췄던 것이죠. 2020년 11월 3일 선거가 끝난 다음 날인 11월 4일에 트럼프는 내가 보기에는 승리했다. 이미 승리했다. 그리고 승리한 것이나 다름없다. 라는 내용을 SNS에 올렸기 때문에 삭제되는 등의 제재를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체 또한 부정선거 투쟁으로 국민들을 이끌어 연방 대법원까지 가기 위한 수순이었던 거죠. 개표 하나마나 이겼으니 개표를 중단하라고 했다가 우편투표는 부정투표라고 주장했다가를 반복하면서 지지자들의 마음을 붙잡아두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접전지주에 대한 개표 중단도 요구했는데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개표를 하는 도중에 개표 중단을 하는 것은 미국 선거법 위반입니다. 트럼프가 이것을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겠죠. 대통령이 그걸 모르고 있을 리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왜 지지자들을 향해서 그런 말을 서슴없이 했을까요? 트럼프 스스로는 오래전부터 패배를 인정하고 있었고 연방 대법원으로 끌고 올라가 결정 내려는 수순을 쉴 새 없이 밟아오고 있습니다. 고위직 공무원들과 공화당 상원의원 대부분은 이런 트럼프의 생각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패배를 인정하면서 한편으로 부정선거 투쟁을 선동하는 트럼프의 행동에 도저히 동참할 수 없었던 겁니다. 제가 하나하나 열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트럼프는 주변에 적을 너무 많이 만들었어요. 사법기관과 법무부조차도 부정선거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비난까지 했습니다. 이런 그 연행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거저먹을 수밖에 없는 달콤한 사탕을 트럼프가 계속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민주당과 바이든이 트럼프와의 머리 싸움에서 이기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당하는 것은 그의 지지자들 뿐인 거죠. 마지막으로 제가 바란다면 트럼프의 부정선거 투쟁으로 인해서 불행한 국민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트럼프의 부정선거 투쟁이 100% 음모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걸어보는 겁니다. 트럼프를 위해서가 아니라 트럼프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시위에 참가도 하고 도네이션도 했던 미국 국민들이 큰 상처를 받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